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다루고 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활용으로서 접근하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를 다루는 것과 더불어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수학 1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그랬고요. 삼각 함수에서도 그랬고요. 네, 이번에 3차 함수, 4차 함수도 마찬가지의 방향입니다. 그래프는 이미 그릴 줄 알아요. 그걸로 최대 최소까지 구하는 걸 다루었죠. 이번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접근해 볼게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y는, 그러니까 fx는 a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y는 fx와 y는 a의 교점으로 봅니다. 교점. 그래서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가로선 그어가면서 교점 확인해주면 돼요. 가로선 그어가면서 교점 확인해주면 됩니다. 지금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내 설명은 책이랑 좀 다를 거야. 나는 근데 이걸로만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fx는 a라는 것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a의 교점으로 볼 거고, 예를 들어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있어요. 근 몇 개예요? 근 몇 개예요? 근 몇 개예요? 2개. 근 몇 개예요? 1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fx를 가만히 놔두고 a를 움직이는 걸로 인식을 할게요.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설명하냐? 똑같습니다. fx가 a 이하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fx가 y는 a와 관계를 보고 밑에 있으면 그게 이하인 거예요. 그쵸? 위에 있으면 이상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유 주제겠죠?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x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모든 fx에 대해서 0 이상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 방정식, 모조리 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알았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거예요. 괜히 지웠네. 왼쪽에 있는 거. 지우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안 써도 되겠죠?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걸 다시 활용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워버렸어. 미안합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는, 그쵸? 봅시다. 개념 설명이 끝이에요.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 단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고 이제 문제를 같이 접근해 보죠. 652번부터 볼게요. fx라는 애가 3차 함수인데 f-x가 마이너스 fx,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이 표현? 이 표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원점 대칭이고요. 다른 말로 기함수입니다. 사인 x, 탄젠트 x 이런 애들이 기함수죠. 다항함수에 한해서 특징이 생기는데 다항함수에 한해서 홀수 차항만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런 fx는 f-x는 마이너스 fx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652번이 있는 104페이지 상단에다가 5개의 함수만 쓸게요. 이거 첫 번째 fx는 f-x, 다시 f-x는 마이너스 fx,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두 번째 f-x는 fx, 이 함수를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말로 우함수라고 표현합니다. 다항함수에 한해서 짝수창만 존재해요. 상수항은 짝수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짝수차항만 존재하게 돼요. 상단에, 여기 104페이지 상단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5개 쓸 거예요. 5개. 세 번째. 이거 무슨 함수예요? fx 더하기 p는 fx. 맞아요. 주기함수예요. 주기가 p.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 뭐예요? fp-x는 fp 플러스 x. x는 p의 세로선이죠.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fp-x는 fp 플러스 x라고 씁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fp-x 더하기 fp 플러스 x가 EQ라고 되어 있는 형태는 뭐냐면 P, Q라는 점의 대칭이다 라고 하는 형태예요. 유리함수가 대표적이고요. 2차 함수가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상단에 적어주고요. 아직 적고 있을 테니까 적고 652번 써볼게요. 이건 다 기억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애가 더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나오는 파트라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차 함수 그래프죠. fx가 지금 3차 함수잖아. 네, 기함수래요. 맞아요? 기함수예요. 그럼 그래프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생기거나 n자형이거나, 그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절대값 fx가 절대값 fx 2에 근이 몇 개다? 4개다. 이게 뭔 말이냐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요? 접은 거죠. 접은 애가 y는 2와의 교점이 4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시를 들어보죠. x축 기준으로 됐다. 바로 그릴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를 접었어요. 이게 y는 fx일 거예요. 기함수니까 원점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예요. 걔를 접었습니다. 어떻게 접혀요? 노란색 어디 갔냐? 이게 절대값 fx입니다. 얘가 y인 2, 절대값 fx는 2가 근이 4개라는 건 얘가 누구와의? y는 2와의 교점이 4개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 말고는 교점이 4개일 수가 없죠. 쟤가 2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식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사실상 이제 문자 하나 남았거든? 그렇잖아, 그치? 문자가 하나 남았어요. 1차항만 찾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홀수차항만 있다며.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쓸 겁니다. 최고차항 개수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낮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 얘를 미분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거죠. 왜 안 좋은지 설명할게요. 벌이라는 거에 있다는 습관 알았죠?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3x제곱 더하기 a는 0이 되는 값 x 뭐예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죠. 니네 이거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는 2 쓸 거야? 뭔 말이냐면
얘가 극값 갖는 x예요. 그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에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2다. 이걸 풀어야 돼요. 이렇게 쓸 거냐고. 니네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근데 왜 저렇게 써?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칭성을 이용하는 풀이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해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써먹어요. 극값을 갖는 x를 기준으로 식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은 프라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프라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f 프라임 x가 미분했으니까 최고차는 계수가 3이라서 3 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며 그에 따라서 fx가 x 세제곱 빼기 3알파 제곱 x가 떠요. 내가 아는 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한 게 즉 2알파 세제곱이 2이기 때문에 알파가 1이 뜨고요. 그에 따라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며 문제에서 물어보는 f2가 얼마?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괜찮은 풀이. 괜찮다. 이 정도면 뭐 좋다. 굿. 여기가 굿. 아까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좋지 않다고. 틀리지 않지만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프라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프라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하면 좀 빨라 라고 했던 그 주제를 도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원래 하얀색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알파에서 2에 접하죠. 그럼 여기 알파 콤마 원래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또 지나는 놈이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2알파죠. 여기가 알파입니다. 여기 2알파 콤마 2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요. 이게 식입니다. fx의 식이에요. 마이너스 알파에서 2에 접하고요. 2알파에서 지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를 대입한 애가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라서 알파가 1이 뜹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더하기 2고요. f2는 2가 뜹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는 같은 양상이죠. 같은 풀이죠. 연습해 보란 이야기야. 연습해 봐라. 이렇게 쓸 수 있다. 알았죠?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거 여기 알파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죠? 되게 다양해요. 아까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극대값 2고 극소값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극대 빼기 극소가 4예요. 근데 극대 빼기 극소는 뭐라 했죠?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얘가 뭐야? 알파. 얘가 뭐야? 마이너스 알파. 2알파의 세제곱. 즉 4알파 세제곱이 4라서 알파 1 뜹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은 결과를 이제 가져옵니다. 빨간색이 제일 무난하고요. 제일 무난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연습하라고. 이거는 연습하라고. 근데 니네가 진짜로 어쨌든 최상위권을 연습하고 싶으면 요거는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이해는 해야 돼. 아,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이건 안 돼요. 아, 난 이거랑 이거 중에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이걸로 할래. 이 선택이면, 이 말이면은 뭐 딱히 말하지 않겠는데,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건 안 돼요. 이거 이해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죠? 계속 강조해요. 자, 658번 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 두 개가 양근이고 두 개가 음근이래요. 두 개가 양근, 두 개가 음근.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는 플러스 두 개는 마이너스라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가로선이 아니죠. 2차 함수랑 4차 함수잖아. 그쵸? 상관없어요. 상수 빼고 다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난 얘 그래프랑
얘 가로선을 비교해주면 돼요. 이거 그래프랑 가로선.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뭐부터 하라? 뭐부터 해라?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부터 해라. 왜?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죠. 인수분해가 4x 4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건 여러분들 조립제법 쓰세요. 난 조립제법 안 썼다고 치죠.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보여요? 간격 마이너스 1, 1, 3 어떻게 생겼죠? 이쁜 W예요. 2씩 차이 나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집니다. 특이한 게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얼마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4, 5, 3 마구 1 대입하면 7 당연히 3 대입하면 마구겠죠. 여기 특이하게 0,0을 지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가로선을 볼 거야. 가로선인데 두 개는 플러스, 두 개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써 있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 마이너스 하나, 여기 0,0 여기야. 여기가 0,0이야.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3개죠. 이해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2개죠. 아이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2개죠. 맞아요? 내가 찾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2개랑 플러스 2개려면 딱 여기여야 되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y는 k라는 애는 마이너스 9랑 0 사이면 돼요. 그래서 끝. 둘 빼주면 얼마? 9. 하는 거 간단해요. 어떤 함수든 어차피 3, 4차 함수일 겁니다.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가로선과의 관계 구하면 돼요. 가로선과의 관계. 알았죠? 가로선과의 관계요. 교점은 근이니까 교점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 2개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K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664번) fx가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극값을 갖는데요. 극값을 갖는데요. 프라임 x가 2x 제곱 마이너스 2a 인데 얘가 지금 근이 있다는 거죠. 근이 몇 개예요? 2개여야 돼요. 프라임의 근이 2개여야지 극값을 갖죠. 맞아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암시한 겁니다. 근데 fx는 0. 그럼 얘 f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내가 원하는 건 fx는 0의 근이잖아. 그쵸? 맞아요? 극대값은 얼마? 루트 a죠.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면 얼마냐? 3분의 4a 루트 a. 얘고요. 루트 a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fx가 한 개의 실근이래요. 한 개의 실근. 한 개의 실근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는 거잖아. 그치? x축은 뭐예요? y는 0이죠. 맞아요? y는 0과의 교점이 하나다.
그럼 A가 이렇게, 여기가 X축이면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A 루트 A 더하기 2A가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눠주면 루트 A의 세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4로 묶으면 얼마냐? 4분의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차피 A는 0보다 크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루트 A는 날려도 돼요. 뭔 말이냐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0보다 작다로 바뀝니다. 왜냐면 A가 0보다 크잖아. 루트 A도 0보다 크잖아. 그쵸? 루트 A가 0보다 크니까 루트 A로 나눠도 양변은 똑같다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A로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A는 2분의 3보다 작고 0보다 큰 거니까 A는 0과 4분의 9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점이고요. 0과의 교점, 그래서 0이랑 교점이 하나려면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668번. y는 x세제곱 더하기 7. y는 3x 더하기 k. 이 둘이 한 점에서 만났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하도록 해달래요. 얘랑 사실상 접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둘이 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두 개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얘랑 접한다는 거 어떻게 쓰냐? 접선이 얘가 된다 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그것도 괜찮겠다. 상관없겠네요. 둘 다 설명해보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랑 얘가 접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의 접선이 얘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써요? 3t 제곱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7이 즉 3t 제곱 x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7이 얘가 된 거니까 t가 1이면 k는 5 t가 마이너스 1이면 k는 9 그래서 5랑 9입니다. 그래서 둘이 접한다는 아이디어로 접선이 얘가 된다라는 걸 쓴 거죠. 앞에 소담에서 했던 거 이어온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x세제곱 더하기 7은 3x 더하기 k가 근이 두 개이길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자. 얘가 근이 두 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그래프? 아까 그렸던 애죠? 마이너스 1,2랑 1, 마이너스 2. 자, 그럼 k-7이 어디 있어야 근이 두 개가 돼요? 교점이 두 개가 돼요?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k-7이 2려면 k는 9. k-7이 마이너스 2려면 k는 5. 네, 어떤 방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소단원에서 설명한 방법.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지금 어차피 2항에도 괜찮아요. 2항에도 괜찮잖아. 2항에도 근은 바뀌지 않죠. 2항에서 근이 바뀌었으면 너희가 1차 방정식도 못 풀었겠지. 그치?
다 2항에서 풀었잖아요. 2항에도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접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얘의 접선이 얘다 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낫죠. 또는 얘랑 얘가 교점이 두 개다. 즉 이 x끼리 모아두고 상수끼리 모아두고 그 둘을 이제 가로선 k-7 이 y는 k-7이 2냐 마이너스 2냐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는 교점 671번 0,k에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5x의 그은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앞에 소단에서 이야기했는데 접점의 개수랑 같아요. 난 접점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0,k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어떻게 따져요? 0,k에서 여기에 접선 그었다 어떻게 따진다고? 그쵸.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 이게 핵심이죠. 접선이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5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5t 라는 애가 0,k를 지난다는 거죠. 0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이 됩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보죠.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죠? 최고 차이계수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프 좀 쉽죠? 제곱 있고 하나 있죠. 뭔 말이에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미분 안 해도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제곱이면 접하고 하나면 지나잖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K라는 애랑 교점이에요. 맞죠? 자, Y는 1과의 교점 몇 개예요? 선생님, 근데 그럼 극대를 알아야 된대요. 그쵸? 극대 알아야죠. 극대 얼마예요? 2, 얼마죠? 2 대입하면? 얼마냐? 8. Y가 1일 때 교점 몇 개예요? 3개죠. 맞아요. 그래서 N1은 얼마? 3입니다. N2도 얼마겠어요? 3이겠죠. 언제까지 다 3이겠어? N7일 때까지는 3이고요. 맞죠? 왜냐면 7일, 여기가 8이니까. 그러면 N이, Y는 8과의 교점 뭐가 돼요? N8은 혼자서 2고요. N9랑 N10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다 더하면 됩니다. 3, 7개 있고요. 2 하나 있고요. 1이 2개 있으니까 25가 총 합입니다. 시그마 1부터 10까지 하랬잖아요.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얘와의 교점의 개수를 nk라고 썼으니 그걸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풀어주면 되었다. 여기까지가 방정식입니다. 교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고요. 이걸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라고? 접선이 그 점을 지난다. 이게 한 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쵸?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파트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니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가 방정식이었고요. 이어서 부등식 이야기 해보죠. 674번.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프 그리자. 나는 뭐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래프 안 그린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네요. 또 그리길 바랍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개형만 기억하면 돼요. 그쵸? 프라임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674번. 2와 4 사이에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k가 x제곱 더하기 4x보다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를 바란대요. 3차함수랑 2차함수 비교 못하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숫자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문자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라고 봅니다. 자, 미분을 해보죠. 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할게요.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3. 인수분해가 3, 1, 2, 2을 마가 돼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 거죠. 마이너스 2, 그리고 3분의 2,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2부터 4까지야. 2부터 4까지라고. 그럼 필요한 건 누구예요? 얘네 다 필요 없어. 2랑 3만 보면 돼요. 이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2부터 4까지 해서 자, 4를 대입, 그게 마이너스 k보다 크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난 뭐만 대입해도 돼? 4만 대입해도 되죠. 2를 대입할 필요도 없었네요. 4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64, 32, 16, 64, 16, 80. 그래서 마이너스 k가 80보다 크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등호가 붙습니다. 왜냐면 4의 선 같아도 돼. 왜냐면 여기 x가 4보다 작다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거든. 그래서 여기 겹쳐도 괜찮습니다. 즉 k는 마이너스 80 이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80. 그래프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것만 하면 되죠. 처음에 3차함수 그래프 안 그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678번. 운송회사가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180X 더하기 4,500원이래요. 근데 받는 건 이거래. 그럼 내가 번 거, 그렇죠? 번 돈이 내가 들인 돈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지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맞아요? 이래야지 손해 안 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문자가 있어? 그래 어떻게 해? 문자는 왼쪽 숫자죠. 오른쪽으로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80x가 4500 마이너스 a 이상이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미분부터 해야겠죠. 6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80이 0 되는 값 x가 마이너스 6 또는 5가 되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4차 함수가 아니야? 3차 함수네. 자,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5 대입하면 얼마냐? 안 돼. 이상하게 생겼다. 5 대입하면 250, 75, 325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575 마이너스 575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4500 마이너스 a가 이 밑에 있으면 되죠. 숫자가 이상하지만 뭐 답도 이상하겠죠. 뭐. 마이너스 575보다 4500 마이너스 a가 이상인 거고요. a는 5075 이상 이렇게 됩니다.
최소값은 5075. 그래프 그려서 선생님 근데 여기는 최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더 있잖아요. 여기 더 작은 놈. 자, x는 뭐죠? 단위 뭐라고 써 있어요? x. 거리죠. 거리는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요. 거리라서 0보다 크다는 게 전제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이것만 봐주면 됩니다. (681번) 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야, 니네? x 4제곱 더하기 4ax제곱 마이너스 4에 2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값,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는데 이건 좀 까다롭죠. 왜? 가로선과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 그래프를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미분해야지. 왜? 꼭지점 찾아야지. 미분합니다. 하는 짓이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단원에서부터 그래프 그리라고 했던 거야. 방정식, 부등식부터는 그래프 안 그리면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맞죠? 그래도 뭐 안 그려도 어차피 그냥 그 값 대입하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해보자. 4x 세제곱 더하기 8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뭐야? 4로 묶이나?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나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군.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맞아? 조립제법 한 거예요. 조립제법을 하는 거. 3차 방정식은 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물론 나처럼 눈대중을 해도 돼. 니네는 못하는 것 뿐이지. 그치? 그래도 할 수, 이제 도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은 대입해서 0 되는 애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 1 대입하면 0 되는 거는 파악해요. 1 더하기 2a 빼기 2a 더하기 1이니까. 그치? 그럼 일단 얘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 비교하면 돼요. 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여기 x 제곱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x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얘랑 곱해지는 거거든?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 여기 더하기 x 제곱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x입니다. 상수는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랑 곱해서 얘 되려면 그냥 2a 더하기 1이면 됩니다. 그럼 조립제법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수학상에선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당연히. 한 땀 한 땀 다 했겠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4차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4차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 알아야 돼? 맞아요. 프라임 근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근의 개수부터 파악해야 돼요. 프라임 근의 개수에 따라 개형이 4개잖아. 그치? 봐봐. 근데 이거 하나 있죠? 얘가 근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거든? 양수 A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기억해주면 좋은데 얘가 근이 없습니다. 이미 알죠? 이거 우리가 수학 상에서 했던 오메가잖아. 그치? 얘가 근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2A를 더 더했네? 그럼 판별식 안 써도 알아요. 근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오메가를 풀었던 경험에서 아 이거 근 없겠네 라는 걸 바로 파악하면 더 좋아요. 헷갈리면 판별식 쓰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근이 한 개밖에 안 떠서 이거 그래프 얘예요. 그리고 그 값은 1일 때입니다. 그게 명확해져요. 4차 함수 개형은 프라임의 근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고 프라임의 근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나가 깔끔하게 됐고 다른 애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판별식으로 없다는 걸 확정 지으면 얘로 그래프가 확정되고요. 그러면 내가 찾는 게 얘가 지금 이거 그래프 내가 그린 거야. 그린 거라고. 이거 그거 못 찾으면 1밖에 없다니까? 그린 거야. 걔가 0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을 대입한 함수가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5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5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이하이지만 이거 따로 관심 없고요. 5 이상만 보면 되죠. 최소값은 5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여기에서 근의 개수를 파악할 생각을 했는가? 그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할게요. 뭐 때문에? 그래야지 그래프 개형을 알아요. 알았죠? 그래프 개형 적어두라고 했던 이유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6개밖에 안 돼. 그렇죠? 6개밖에 안 돼요. 자, 이어서 686번. 계속 그래프만 그리고 있어요. 계속 말합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gx가 2x제곱 더하기 n. 내가 원하는 건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2x 더하기 k보다 2하고요. 2x 제곱 더하기 n보다 2하가 되길. 이걸 만족하는 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2x 더하기 n과의 관계를 찾으면 되나요? 돼요. 되는데 내가 제안한 건 계속 말했던 거 뭐야? 숫자 빼고 다 이항하자. 계속 그걸 주장했잖아. 숫자 빼고 이항합시다. 얘랑 얘 사이에 k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 그래프. 이건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알죠? 이차함수잖아. 그쵸? 3, 대입하면 n 빼기 얼마냐? 9, 2, 18, 1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표준형인 이거는 2차 함수니까 다 알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저기 있는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래프 그리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 야 근데 이제 문제가 없어.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2. 야, 뭐 아까 말했죠. 이게 3차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3차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 조립제법의 시작이 뭐예요?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다 뭐 대입하면 0 될 것 같아? 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곱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판별식을 써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 아직 잘 가늠 안 될 테니까. 네, 얘 판별식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 또 근 없습니다. 근 1개예요. 4차 함수인데 근이 1개야. 그럼 걔형 어떻게 생겨? 얘죠.
근데 여기 최고차기수 마이너스잖아.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프 얘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 1, 마 3, 마 4, 12, 8 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K가 이 둘 사이에 있대. 이게 K인가 봐. 그치? K가 이 둘 사이에 있잖아요. K가 이 둘 사이에 있죠. 얘 그래프는 n-18 뭔지 몰라요. 얘 그래프는 명확하게 알아요. 마이너스 1,8이 꼭지점인 위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이해 가요? 민주씨?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 자, 근데 K가 지금 여기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K가 이거 이상이고 이거 이하인 게 몇 개 있대? 5개. 야, 근데 여기 첫 번째 K가 누구야? 8이잖아. 8, 9, 10, 11, 12가 끝이죠? 맞아요? 12가 5개라면 그럼 12 이상은 있으면 안 되잖아. n은 30입니다. 이렇게 돼요. 5개 있어서 세면 되죠. 가로선과의 관계예요. 어쨌든 그게 제일 좋다. 질문 있나요? K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K 여기 있어요. 아니 K. 얘가 될 수 있는 K는 8, 9, 10, 11, 12라서 얘가 10이다. 이렇게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 가나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 이건 개념 설명을 좀 해야겠죠. 이름하여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미분? 뉴턴이라는 양반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뉴턴이 왜 만들었다고? 중력 가속도 구하려고. 가속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중력 가속도 덕분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와 가속도. 1차원이 뭐야? 선이 1차원이죠. 그래서 선이 1차원이에요. 2차원이 선 2개에서 만들어진 평면, 3차원은 선 3개가 만들어지는 입체. 그쵸? 여기까지 다 알고 있죠. 2차원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 1차원만 볼게요. 수직선 위에, 수직선이니까 좌표가 하나만 있죠. x가 있습니다. 그렇죠? x. x, y가 아니야. 수직선이라서 하나만 있는 거야, x. 그 x가 어떤 t에 대한 함수래요. ft 대신에 xt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0초의 나, 1초에서의 나, 2초에서의 나, 3초에서의 나, 4초에서의 나, 5초에서의 나. 이렇게 썼죠. 이럴 수 있어. 맞아?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초, 2초, 3초, 4초, 5초죠. 이걸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x로 표현했다고. xt라고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앞뒤가 있죠. 우리가 x축의 양의 방이 보통 플러스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뭐냐?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치? 위치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정도,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합니다. 속도는 보통 VT라고 표현을 해요. 위치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정도를 속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속도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던 거야. 속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는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거기에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뭐예요? 맞아요. 속력이에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봤죠? 조수석 타본 적 있어요? 여기 앞에 계기판 보이죠? 부모님 자동차에 맞지? 걔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맞죠? 걔는 속력을 의미해요. 오케이?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속도 계기판 뭐 속도 뭐 얼마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속력입니다. 걔는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VT라는 것을 절대값하면 속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 속도가 변한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하냐?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그걸 가속도라고 명명합니다.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AT라고 표현하죠. 악셀이 가속 페달이잖아, 그치?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AT를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을 한 걸 또 미분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질문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어떤 뭔지 몰라요. 그게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위치든 뭐든지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말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미분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 미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끝. 자, 근데 아까 전에 속도에 이제 부호가 있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0보다 크면 이거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고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속도가 0보다 작다면 뭐예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여기서 1초, 2초, 3초, 4초, 5초 했잖아. 나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 2번 바뀌었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운동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럼 속도에선 뭐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은 내가 봐봐.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보통 속도가 얼마가 뜨겠어? 내가 가다가 지갑 놓고 왔다 하면 멈췄다가 가잖아. 그치? 보통 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 뜨겠죠. 오케이? 근데 그럼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이 바뀌냐? 라는 질문은 당연히 틀린 표현이에요. 맞죠? 왜냐? 가다가 지갑 놓고 왔나? 아니네. 가자.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0이었지만 운동 방향은 안 바뀌잖아요. 그쵸? 속도가 0이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표현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다 보니 필연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속도가 0이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바뀌려면 0이어야 되고 0이라고 바뀌는 건 아니다. 알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뭐 저건 새롭게 말려준 거예요. 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 미분하면 속도다. 절대값 하면 속력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선생님 그럼 가속력이라고 하나요? 가속력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가속도의 크기라고만 말합니다. 그것도 절대값 붙이면 그냥 가속도요.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 볼게요. 691번부터 해봅시다. ft-gt 그러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래요.
문제에서 t는 1에서 이게 위치가 ft랑 gt래. 그럼 만났다라는 거는 이거 p의 위치, 이거 q의 위치잖아. 만났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위치가 같다는 거잖아. 그쵸? f 빼기 g가 0인 겁니다. 그래서 f1 빼기 g1은 마이너스 7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이게 되고요. 그때의 속도가 같대요. 속도는 뭐라 그랬죠? 위치를 미분한 거죠. f 프라임 뭐 t예요. f 프라임 1 빼기 g 프라임 1 6 마이너스 18 더하기 a도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속도가 같은. 자, 그럼 a는 얼마? 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속도가 또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 f 프라임 t g 프라임 t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인데 그럼 t가 1 또는 2에서 0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찾는 건 다시 같아지는 순간 이때의 거리를 구해라. 거리는 뭐예요? f2-g2의 절대값. 거리죠. 거리는 뺀 거의 절대값. 그렇죠. 플러스니까. 2 대입하면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5. 얘가 돼서 40, 41, 1이 됩니다. 속도가 같다는 건 미분한 애들이 같은 거라서 빼면 0. y는이라는 표현 대신 x는이라고 써요. 왜냐면 우리가 수직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좌표가. 그래서 x라는 문자 대신에 이제 t라고 시간 관련돼서 쓴 거죠. x는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k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인데 t는 1에서 속도가 10구래요. v 속도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3k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2인데 1에서 19래요. v1은 3k 더하기 12, 19다. 그래서 k는 3이 됩니다.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는 미분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죠. t 제곱 더하기 6kt인데 18t 더하기 12가 되겠고 A1은 얼마예요? 18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오히려 아까 했던 것보다. (700번) 보겠습니다. x라는 애가 2t 세제곱 더하기 mt 제곱 더하기 nt 더하기 3이래요. 여기서 나왔죠. 운동 방향 바꾼다라는 이야기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야기. 어떤 말이다? vt의 부호가 바뀐다. 근데 부호가 바뀌다 보니까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진다? vt가 0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통 0이 나온다. 그리고 그때의 위치가 3이래요. t는 1에서 운동방향 바꾸고 위치가 3이다. 즉 x에다가 1 대입하면 3이고 v에다가 1 대입하면 0이다. 자, 미분에서 1 대입하면 6 더하기 2m 더하기 n 1 대입하면 m 더하기 n 더하기 5. 자, 둘 연립하면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고요.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라서 m은 마사, n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T는 6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2인데 얘가 1 말고 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대요. 언제? 3분의 1. 이때에 가속도를 구해달랍니다.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V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AT는 12t 마이너스 8. 그래서 A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나요? 네. 자, 703번. 말의 의미만 기억해주면 돼요, 얘는. 말의 의미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후딱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후딱. 아까 설명한 데까지만 나갈 테니까.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 끼익 하면 바로 멈춰? 브레이크 밟고 바로 멈추면 큰일 나죠. 그건 급제동돼서 이제 거기 타 있는 사람들 다 뼈 부러지지. 그치? 급제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끼익 이렇게 멈추잖아. 그치? 그게 제동 거리예요. 그게 제동 거리입니다. 그 제동 거리는 27t 마이너스 0.45t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제동 거리라면 이거를 미분한 애가 이게 브레이크 밟았을 때의 속도잖아. 그치? 그럼 정지했다는 건 당연히 뭔 말이에요? VT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쵸? 난 당연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지할 때까지 거리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제 움직여? 라고 물어봤을 때, 정지하려면 속도가 0이라는 거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t 마이너스 0.9t가 0이 되려면 t가 얼마? 3, 10이면 됩니다. 30초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쵸? 그럼 x에다가 30 대입하면 그게 뭐예요?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야. 숫자가 너무 큰데? 맞나? 잠시만. 8100. 이게 맞아? 웃기고 있네. 810이죠? 네. 810에서 얘 30, 900 곱하면은 9 곱해주면 405배. 그래서 계산하면 405가 됩니다.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0인 거고요. 속도가 0일 때 시간 구했고 그거 대입하면 그때까지의 거리겠죠.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706번. 자, HT 높이라는 게 AT-5T 제곱이래요. 여기 던졌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어디까지 던지길 바라? 80m까지 던졌다가 받길 바란대. 그치? 그럼 최대 지점 찾아야 되잖아. 그럼 최대 지점이 어디야? 어디가 최대예요? 속도가 0 되는 놈이죠. 맞아요? 최대 지점에서 속도가 뭐한다? 0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VT는 A-10t 가 0이니까 t가 10분의 a죠. 10분의 a를 대입하면 10분의 a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5a제곱 100분의 5a 제곱이
80이길 바라고 A는 얼마예요? 40이면 됩니다. 뭐 이거 20이니까 넘어가면 1600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가요? 물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최대가 80인 걸 원하잖아. 그럼 당연히 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야, 이거 표준형 바꾸면 되지. 얘가 최대값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최대값으로 풀어도 되는데 속도라는 단원이랑 연결시켜 보려고 해봤습니다. 속도의 그래프 해석,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못합니다. 잘 못해요. 속도 그래프. 왜 못하냐? 뭐 묻는다면 이게 앞에서 했던 그 도함수 활용 2 그래프 해석 파트라서 근데 거기 질문이 안 나왔네? 왜지? 쉬웠나? 그럼 거기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안 어려워하겠는데? 프라임 그래프가 맞아, 이거 프라임 그래프예요. VT가 프라임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럼 712번 봅시다. 얼마가 되겠죠? 두 문제밖에 없는데 내가 한 문제 하면 좀 아쉽잖아. 너희가 풀 걸 뺏어가는 거니까. 자, 그림을 해석해 볼게요. GT라는 애가 있고요. FT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위치야. 위치.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4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토끼가 앞에서 출발합니다. 아씨, 천천히 가도 쟤는 이겨. 아무튼 천천히 가죠. 그리고 거북이가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둘이 1초에서 뭐해? 만났어. 이게 위치잖아. 위치거든. 1에서 위치가 같아진 거야. 만났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뭐야? 거북이가 앞서고 있는 거야. 그러다 토끼가 슬슬 뛰어볼까? 그래서 이제 도도도도도도 뛴 거죠. 그래서 다시 뭐에 만났다는 건 거북이가 앞으로 갔는데 다시 만났다는 건 뭐야? 토끼가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역전해가는 상태입니다. 이해가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야. 이 그래프를 보고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G가 앞서고 있다가 만났어.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역전을 했어. 역전을 했는데 다시 만났다는 건 역전 당한 애가 따라잡았다라는 표현이죠. 만났다라는 건,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라는 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뭐 했다?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죠. P와 Q, 얘가 P고요. 얘가 Q래요. 두 번 만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T가 4일 때 P의 속력은 T가 8일 때 속력보다 크다고 했어요. 속력은 뭐야? 이게 위치잖아. 속력은 위치를 뭐 하네요? 미분하네죠. 그래서 4일 때의 기울기와 8일 때의 기울기를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P, 즉 누구? F. 4일 때 기울기, 8일 때 기울기 누가 더 가팔라 보여요? 그쵸? 4일 때가 더 가팔라 보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 T가 4부터 8까지 해서 P가 움직인 거리보다 Q가 움직인 거리가 더 크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랬죠? Q가 따라잡았지? 따라잡았다는 건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야? 따라잡았다는 건 누가 더 움직인 거야? 당연히 Q죠. 그렇죠? 당연히 Q지.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가 움직인 거리라면 Q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가 움직인 거리예요. Q가 더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네, 질문 있어요?
713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내가 좀 풀어주기 아까운데 이건 어차피 지문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걸로 합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뭔 말이냐? 길이를 식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얘기하는 거야. 변화율 이해한 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유형 17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니네 여기 있는 문제 보고 길이 표현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길이 표현할 줄 아냐? 그래서 보통 도형에 대한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뭔가 길이를 표현하고 뭐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건 보통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 설명했어요. 맞아요. 닮음 이용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오늘 집 가면서 한번 봐요. 가로등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떻죠? 바로 밑에 있으면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노란색 불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기 서 있는 나는 뭐요? 그림자가 없어요. 거의 없죠. 움직이면 어때요? 그림자가 길어져. 갈수록 더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집 갈 때 그런 경험이 선명하거든. 가로등이 있잖아. 반짝 반짝. 여기에 있을 땐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볼 게 나밖에 없었어. 왜냐면 12시에 그 언덕 넘어가고 학교가 산에 있어서 언덕을 넘어가야 돼. 언덕 넘어가면은 그 산에 나밖에 없어. 언덕에. 진짜. 그럼 여기 딱 그림자가 있다가 걸어가잖아? 슉슉 하면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그러다가 여기랑 맞닿으면은 뒤쪽에 그림자가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서는 여기가 옅어지고 불빛이 약해지니까 이 그림자가 점점 뒤쪽으로 생기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다시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험이 있어.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니까, 맞죠? 차 타고 다녀서 이런 거 모르지? 걸어 다녀봐야지. 이런 것도 알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걸어가요. 난 키가 딱 나네. 1.8이니까. 그치? 여기 3m랍니다. 그럼 내가 움직이고 있어. 얼마큼 움직이고 있어요? 초속 2m를 걷고 있대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 길이가 2t잖아. 그치? 그럼 묻는 거예요. 야, 그림자 길이 얼마야? 여기 길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길이 얼마일까? 여기가 1.8일 때 여기가 3이래요. 1.8, 3. 어떤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한 이 이해력이 높으면 좀 편한데 이거 0.6 곱하기 3이고 0.6 곱하기 5거든? 맞아요? 그럼 몇 대 몇이야?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닮음이잖아. 그럼 여기가 3대 5면 여기도 몇 대 몇이야? 3대 5인 거야. 그럼 여기가 3대 5면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야? 3대 2죠. 그럼 여기가 2t니까 여기 길이 얼마예요? 3t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얘가 그림자 길이입니다. 그러면 변화율은 뭐 해달라고 이거를?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3. 네, 이게 답입니다. 배경 설명하는 게 더 오래 걸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걸어가는 길이가 2t잖아.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얘랑 얘와의 비율 관계를 구해야 되고, 근데 얘랑 얘와의 비율 관계는 사실 이제 인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얘와 조그마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 간의 비율 관계를 구하고 그걸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요만큼 길이의 비율 관계를 구해서 얘랑 얘와의 비율 관계를 얻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길이를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넓이를 미분하면 뭐겠어요? 넓이의 변화율이겠죠. 718번입니다.
넓이를 구해보죠. 근데 이게 활용이다 보니까 너희가 잘 못해. 너희들이 잘 못합니다. 만족. 오늘 진도 열심히 나갔죠. 다음 시간에는 진도 별로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딱 적분까지만 나갈 거라서. 그 다음 파트는 유형이 적어요. 유형 12개밖에 안 되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나머지 진도 다 나가고, 그 다음 주 8월 13일 날 정적분 활용까지 나가면 끝. 짝짝. 짝짝. A, B, C 6이래요. 정삼각형이랍니다. A에서 B를 향해, P라는 놈은 A에서 B를 향해 얼만큼씩 움직이겠대요? T래요. 여기가 T라는 거죠. 그리고 Q는 B에서 출발해서 C를 향해 얼만큼 가고 있대요? 2T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여기 넓이거든. 얘 넓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몇 도야? 60도.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 얼마예요? 6-t 곱하기 2t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의 6t 마이너스 t 제곱입니다. 이게 넓이에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변화율 구해달라는 건 뭔 말이에요? 미분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돼요. 미분. 2분의 루트 3 놔두고 미분하면 6 마이너스 2t죠. t에다가 뭐 대입하길 바라? 2분의 3 대입하길 바라죠. 2분의 3 대입하면 얼마냐? 3. 2분의 3 루트 3.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일단 표현하고 그리고 변화율 미분해주면 돼요. 알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넓이를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지 미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활용 잘 못했으면 이 문제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변화율이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가 어려운 거, 만약 이 문제가 어렵다면 변화율이 어렵다. 노노. 도형에 글자 쓰는 걸 못하는 거다. 그쵸?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라스트. 우리의 길이, 넓이. 뭐가 있겠어요? 부피가 있겠죠. 부피의 변화율은 뭐 하는 거다? 부피를 일단 쓰고 변화율, 미분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원이 아니네요. 원뿔.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그쵸?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는 거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래.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수면이 상승하는 속도, 수면이 이렇게 찰랑찰랑 수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올라오는 속도가 얼마라고? 9분의 20t래요. 여기가 높이의 길이잖아. 그치? 높이가 얘란 거잖아. 그러면 여기 반지름 얼마일까요?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닮은비 이용하면 어떻게 돼? 이게 닮음을 구할 때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닮음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0이고 8이고 6이에요. 얘가 5고 3은 얘 얼마죠? 3이죠. 맞아요? 이 길이 얼마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그쵸. 지금 이제 시원이가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하길 바랄게요. 뭐냐면 닮음이라는 것은 비율이 일정하다는 건데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 여기에서 여기로 곱하기 또는 나누기 하는 것을 똑같이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럼 얘에서 얘를 어떻게 됐어요? 10으로 나눴다. 나는 곱하기라고 할게요. 곱하기 10분의 1 한 거죠. 그럼 여기도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비율과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비율도 같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이걸로 변한 비율이 10분의 8이잖아. 그치? 곱하기.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0분의 8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비율을 우리가 닮은 비를 쓰지 않고도 하는 거거든. 자, 그럼 볼게요. 얘에서 얘를 어떻게 바뀌었죠? 곱했죠. 그럼 여기 길이는 당연히 얼마예요? 얘입니다. 이해가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여기를 곱한 게 10분의 6이니 9분의 20t에서 10분의 6 곱하면 그게 밑면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매번 비율 관계에 비례식 쓰지 말고 곱하기로 하자는 거죠. 왜냐면 비례식 우리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했잖아. 지금 너희 몇 학년이야? 야, 이제 그건 빼야지. 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졸업했잖아. 그쵸?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약분해서 2고요. 약분하면 3분의 4t가 됩니다. 자, 그럼 넓이 부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6t 제곱 곱하기 9분의 20t. 얘가 부피예요. 3의 5제곱분의 320t 세제곱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변화율인데 변화율 미분하면 3의 4제곱분의 320t 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뭐가 될 때? 높이가 5가 될 때 깊이가 5가 된다는 건 t가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의 9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9를 대입하면은 3의 4제곱분의 320 곱하기 4의 제곱분의 9의 제곱이라서 약분되고요. 약분되면 20. 야, 왜 아무도 말 안 했냐? 파이 안 쓴 거.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닮음 이용하는 거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닮음 이용할 때 이와 같이 쓴다까지 설명하겠습니다.